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두기 위해 군함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의 해협은 세계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해 운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분쟁이 국제 항해와 에너지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동맹국들은 이 전략적 항로를 지나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군 합동 순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랫동안 지역 분쟁 시기에 긴장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단이라도 세계 시장, 연료 가격, 국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항해의 자유 유지가 전 세계 파트너들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해상 통로 봉쇄를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정부들이 걸프 지역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해상 무역과 지역 안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바그다드에 있는 제사이우라 대사관이며 오늘 아침 생중계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새로운 영상에서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대사관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라크 당국이 오늘 아침 대사관 단지가 미사일에 맞았다고 밝힌 이후의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보가 아직 매우 제한적이며 부상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당국은 미사일이 단지 내 헬리콥터 착륙장을 명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다드 주재 제사이우라 대사관은 어제 4단계 보안 경고를 갱신하며 이란이 제사이우라 시민과 인프라를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내에서 말이죠. 조금 전 제공된 영상에서 뒤편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엑스이그지스턴츠 대사관 단지 밖에서 촬영된 실시간 영상입니다. 한편 센트콤에서 들어온 또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한편 쿤투르셀 중앙사령부는 이란의 카르그 섬에서 대규모 정밀 타격이라고 부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서 많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센트콤은 이번 공격으로 해상기뢰 저장고, 미사일 저장 벙커, 그리고 여러 군사시설들이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펜타곤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제피람과 사이프러스 세일 부대가 카르그 섬에서 9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인프라는 보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규모 공격을 지시했으며 이후 에스키와가 군이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코스탈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기관관계 담당 이사이자 실무 교수이며 전직 국방정보 고위 장교인 마크 챈들러를 모시고자 합니다. 마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시. 그리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먼저 화면 왼쪽에는 바그다드가 실시간으로 보이고 에스키와라 대사관 단지 밖의 모습입니다. 저 미사일이 헬리포트로 보이는 곳을 타격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란의 핵능력 혹은 사실상 현재 이란의 군사 능력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조시, 우리는 이란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모든 외교 시설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이미 리야드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쉬운 패적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소들 주변에는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에 대한 강력한 방어 체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란은 이런 행동을 계속할 것이고 줄어들더라도 이 부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가해야 할 것은 이것의 정확성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좋은 내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라크 전역에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요원들과 민병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 시아파 민병대들이 이라크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군대 일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도미사일 표적을 프로그래밍할 기술적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숨겨져 있지 않지만 그들은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마 근처에서 감시자들을 일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잠자는 세포라고 불리는 시아파 감시자들을 사용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아랍 국가들에서 수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들은 미국 시설들을 따라다니며 관찰할 것입니다. 그게 외교시설이든 기지든 군사시설이든 상관없고
바로 거기서 그들은 상황을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일부 아랍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미국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주거 지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험한 환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상가보고는 없으며 그들은 최고 경계 상태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우리는 쿠웨이트시 대사관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격들이 그 지역의 시설을 더 정확하게 겨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이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트컴 영상을 볼 수 있으며 배경 소리가 약간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규모 정밀 타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카르그 섬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카르그 섬과 이번 공격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카르그 섬의 군사 목표물만을 타격하기 위해 정밀 유도 탄약을 사용한 훌륭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카르그 섬은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 데 있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에너지 거점입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90%가 카르그 섬을 통해 나갑니다. 그 섬은 바다에 위치해 있고 그들은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운송합니다. 그곳까지 그들은 대형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깊은 지역을 굴착해서 그 섬을 주요 석유 항구로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방어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카르그를 포함한 페르시아만의 여러 섬을 군사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격만큼 정교한 것은 없었습니다. 인프라를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첫째로 우리는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임을 알리고 둘째로 이것이 이란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조시, 내가 이란의 미래라고 말할 때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신중하게 표현한 거야. 이 나라는 방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위대한 국가, 중동과 세계의 경제적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이슬람 정권 아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군사 목표들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르그 섬 자체를 파괴한다면 그들의 경계를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데 그들은 그 섬을 군사화했고 보안을 강화했으며 도무자와 시리섬, 페르시아만 남쪽에 있는 그 섬들도 군사화했습니다. 우리는 그 섬들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상업 운송선과 유조선을 감시하는 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그 섬들에서 공격이 일어나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당신의 화면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이 이미 이걸 봤다는 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봤고 우리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를 공개석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찍은 사진 중 하나는 조사한 사람들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의 시기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것이 어떤 메시지인지요? 다시 말하지만 그는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의 메시지를 듣긴 했지만 그는 카메라 앞에 있지 않았고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자시. 우선 당신이 완전히 맞췄어요. 저는 위기에 처한 나라에서는 지도자가 나서서 힘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이며 자신감 있게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리 하메네이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물론 제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공격으로 크게 다쳤고 가족과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이란이 그를 TV에 공개하길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를 선택한 이유로 그를 부각시키고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 지휘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해졌거나 너무 심하게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TV나 최근 사진에 보여주면 그것은 이란 국민의 신뢰가 아니라 그 중앙 지도부와 혁명 수비대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약해진 최고 지도자를 보여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공지능을 계속 사용하고 그의 예전 건강한 사진만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목소리를 듣거나 실제로 본 적 없죠? 그리고 이것은 그 겉모습 너머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분명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였어요. 그가 장군된 레이징 칸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죠. 이 모든 일은 에피큐리 작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좌우, 에루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격한 지 2주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백악관 밖에서 생중계 화면을 함께 보시죠. EWRA의 한 관계자가 AP통신에 전한 바에 따르면 약 2,500명의 해병대원과 상륙 강습함 한 척이 파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동에 파병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군사 증강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네, 우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는 저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트리스탄은 제 첫 번째 부대인데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배에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에는 약 열흘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들을 주요 전투 부대로 내세움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병대는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병대 항공지상임무부대를 통해 싸웁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전투 폭격기, 헬리콥터, 완전한 보병대대, 물자 지원, 그리고 지휘 통제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 척의 함정과 함께 도착하면 우리는 상륙단이라고 부르는 부대에 탑승하게 됩니다. 준비가 되면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필요에 따라 임무를 조직합니다. 페르시아만 남쪽에 있는 군사화된 섬들이나 카르그 섬 같은 곳에서 우리가 제한적인 점령이 필요하다면 해병대가 완벽한 전력입니다. 우리는 화력을 강화할 것이고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 지원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를 실제로 투입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든든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량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이것은 이란이 분명히 주목할 신호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이나 작은 섬에서 그렇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중요한지, 특히 재화와 이란 사이에서 각자가 무엇을 전달하든 간에 이것이 다음 단계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고 아랍 국가들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며 이스라엘도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정권이 항복할 때까지 몇 주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주로 주된 이유는 내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란이 강하게 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권위주의를 통해 통제하기 때문에 내부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그들의 주요 대상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왔고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개입하기 전에 동의했든 아니든 이제 우리는 개입했고 이 일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이슬람 공화국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이란 국민이 아닌 이슬람 공화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취지를 보여주고 이란의 군사기계를 체계적으로 해체해 나가면서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이 균열이 완전히 형성되어 기회가 열리기까지는 몇 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경제적 도전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이 작전을 계획했던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항상 이란이 경제적 역량을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사용해서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좋은 것이 아니고 불편함을 주며 2차, 3차의 부수적인 문제들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시적인 것이고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몇 주 더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에게 보여줘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들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같은 메시지를 강화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크 챈들러, 저는 항상 당신을 이 자리에 모시고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나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조시, 이 주제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관련 이야기도 많고 한 가지 예로 우리는 한 항공 승무원을 잃었어요. 이번 주에 KC-135가 추락해서 미군 6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우리의 군사 목표를 지원하다가 희생된 것입니다. 모두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소통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전쟁이 때때로 너무 빨리 끝내라는 압박을 주더라도 우리가 그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참여했고 이 약속을 했으니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며 반드시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여전히 거기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의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 능력도 제거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중동 전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정권을 끝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주에서 6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한 주를 더 추가해서 아직 그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을 성급하게 끝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 때문에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인들이 이것을 지지해 주길, 그리고 우리의 서방 동맹국들도 지지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강해진 정권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 정권은 분명히 승리를 자랑할 것이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미래 세대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크 챈들러,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시, 별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